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 두 대륙의 협력과 발전을 논하는 중차대한 자리지만 어찌 음식이 빠질 수 있으랴. 특급 호텔의 요리사들조차 세계 VIP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느라 여간 신경을 쓴 게 아니었다는데 그만큼 디저트조차 대충 고를 수 없는 일. 엄격하고 깐깐한 심사를 거친 후 귀빈들 앞에 내놓은 디저트는 바로 우리의 한과. 아셈에서 한과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다리가 된다. 그뿐이 아니다. 한 맺힌 혈육상목에 대한 설렘으로 남북을 오고 갔던 이산 가족들이 비행기 안에서 먹었던 기내식에도 한과가 들어있었다. 바로 그 한과를 만든 사람 김규훈 사장. 한과업계 최초의 벤처기업을 일군 장본인이다. 한과도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할 수 있다며 20년을 한과에만 미쳐서 사는 사람 김규훈. 그는 왜 한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일까? 한과에는 약과, 강정, 유과, 다식, 정과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요, 수로왕의 제사 때 한과를 처음으로 올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과일이 없는 계절에 곡식으로 과일 모양을 대신 만들어서 올린 것이 그 유래가 됐다고 하는군요. 한과는 그 맛도 맛이지만 손으로 일일이 빚어서 만든 정성도 느낄 수가 있고 모양과 색이 너무도 곱고 예뻐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김규훈 사장이 한과에 매달려온 지난 20년은 한과처럼 결코 달지도 또 곱지만도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규훈의 한과 공장에서는 창사 이래 유례없는 삼엄한 감시가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주머니, 지금 이거 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왜요? 다 됐으니까 마지막 박스 포장하러 가는데요. 그래요? 가보세요. 아우, 사사건건 간섭을 하니까. 누가 아니래. 이거 지금 다 인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죠? 그러네요. 같이. 자, 힘냅시다. 아이고 세상에 그 아쌤인지 더쌤인지 뺄쌤인지는 두 번 다시 나갔다가 숨막혀 죽겠네 죽겠어. 그러게 아무리 먹는 것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 이해들 좀 해주세요. 그 세계 각국 대통령들이 먹을 건데 만일 문제가 생기면 다 나라 망신 아니겠어요? 아셈 회의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셈 기획단, 청와대 감식과 보사부, 무슨 뭐 식약청, 여기 어디 군청, 위생과 사정없이 교육 오는 거요, 감독하러. 왜? 불순물 들어갈까봐, 또는 아니면 이물질 들어갈까봐, 불순분자가 혹시 독극물 넣을까봐. 왜? 세계인이 모여있는 잔치에 공식 제품인데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그것도. 그러나 그 고생은 영광의 전주곡이었다. 규훈의 한과가 아셈 만찬장의 디저트로 오르게 됐으니 말이다.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후 얻게 된 기쁨이 클만도 하지만 규훈은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대체 그는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일까?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번 추석 대목 때 내놓을 육아 있잖아요. 이렇게 출하려고 꺼내봤더니 곰팡이가 이렇게 폈습니다. 보세요. 어디 봐. 여기도요. 산패가 심하게 돼서 기름 냄새가 창고 안에 진동하는데요. 이거 큰일 났네. 창고에 있는 게 모두 몇 박스나 되지? 대충 한 4,000박스 됩니다. 예. 습기, 그것은 규훈의 적이었다. 육아 포장지 나에 습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2월부터 8월까지는 생산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넣을 정도였다. 때문에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아니 뼈빠지에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인제 와서 그만두라고? 에휴 정말.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어쩌겠어요, 일이 없다는데. 가요, 가.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목이라고 해서 쓰고 기술자만 최소해가지고 뭐 조금씩 나가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유통에 뛰어드는 부분들이 됐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수 있으면은 계속 그 사람을 덜 자를 수 있었을 텐데 항상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 유과의 단점인 짧은 저장성. 저장만 오래 할 수 있다면 직원들을 내쫓지 않고 생산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규훈은 나름대로의 연구를 시작했다. 유과의 산패를 늦추기 위해 상추를 각각 다른 재질의 포장지에 넣어 관찰을 하며 해답을 찾아 나갔다. 그 상추를 가지고 이제 날짜별로 써가지고 이제 며칠 해가지고 놔둬가지고 우리 내 사무실에다가 사무실 옆에다 항상 두고 그냥 늘 이제 쳐다보고 변화가는 모습. 그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가 빨리 투입되는 쪽에 상추가 변하니까 아 이거 그러면 유가도 이 봉지를 쓰게 되면 빨리 변하지 않겠다는 그 참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그 재원도 했었죠. 그러나 혼자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과의 단점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고 싶었던 규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을 찾아갔다. 맛이나 디자인은 해보겠는데 이 저장성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과가 저장 기간이 짧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포장지에다 싸면 기름 냄새가 안 나고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지 나름대로 무식하게 연구를 합시고 해본 건데 아직 뭐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 먹는다고 무턱대고 만들어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잘 좀 연구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도 이런 의뢰는 처음이라서 뭐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름대로 이때까지 경험에 의존해서 만든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겠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런지도 잘 모르겠다. 이걸 좀 당신은 이제 식품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좀 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일을 좀 해줬으면 하고 오셨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연구를 하기 위해선 유과의 배합 비율과 제조 공정을 알아야만 하는데 기술자들의 반발이 여간 거센 게 아니었다. 아, 미쳤습니까? 제가 그 기술 그냥 배운 것도 아니고 어깨너머로 그것도 맞아가면서 고생해서 배운 건데 그걸 가르쳐줘요? 아니 그 막말로 그 기술 다 가르쳐주면 기술 다 배웠겠다. 사장님 우리 내쫓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유과를 맛있고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가 연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그 비밀은 절대 보장해드릴게요. 꼭 좀 부탁합니다. 네? 당신이 박사라며요. 박사니까 다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전혀 보여주려고 하시질 않은 거예요. 만드는 제조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배합비 같은 걸 여쭤봤을 때도 거짓말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제조 공정을 보기를 희망을 했을 때도 거절을 하셔서 그러니까 사장님 방에서만 얘기로만 단지 듣고 실제 처음에 한 1, 2년 동안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순탄치 않은 시작이었다. 기술자들이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연구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열성적인 것은 규훈이었다. 전 박사님. 어머, 김 사장님. 오늘은 또 어쩐 일이세요? 네, 어제 저랑 통화하실 때 박사님께서 이 당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달게 하고요. 이건 좀 덜 달게. 이건 아주 많이 달게 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이걸 갖고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니 그렇다고 이 많은 걸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는 말처럼 한 것도 그 다음날 되면 전화가 와요.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테스트 해달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피드백이 빠르다고나 할까요? 그게 다른 업체랑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차이나는 규훈의 노력. 그것은 마침내 신기술의 개발을 가져왔다. 길어야 3개월에 불과했던 유통기한을 최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게 저장기간이 짧은 한과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에만 무려 5년이 걸렸다.
현재 특허 출원 중인 그 기술 덕택에 한과업계 최초로 벤처기업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거머쥔 규훈. 이로써 규훈은 전통과 벤처, 장인정신과 경영마인드의 새로운 결합이 시도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는 사이 자본금 500만 원의 약과 공장에서 시작한 규훈은 어느새 80여 종류의 한과를 생산하는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그렇게 규훈의 약과는 재래 시장은 물론 백화점에까지 납품되면서 소비자들 속으로 파고들어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뚫지 못한 철옹성이 하나 있었다. 부장님, 이거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아, 정말 왜 이러십니까, 기술때? 아니, 저희 제품이 다른 백화점은 다 들어갔는데 이 백화점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알자고요. 우린 이미 물건을 받는 데가 있는데 다른 업체 물건은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했지 않습니까? 아, 부장님 보십시오. 많은 업체들이 서로 가격과 품질을 경쟁하면 소비자들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팔아달라고 한 지가 8, 9년 정도 됐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팔아달라고 계속 뭐 쫓아다녀가지고 뭐 해도 제품 새로 나오기만 하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제품이 최고 좋은 제품들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철벽 같은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규훈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림부에서 한국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품평회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아셈 행사의 디저트로 선정됨과 동시에 나아가 각종 국제 행사에 선보일 수 있는 홍보 효과까지 누리게 된다.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다. 이것이 당시 규훈이 출품했던 한과다. 20년간 한과를 만들어 온 혼을 다 바쳐서 만들었다는 규훈. 아셈에 참가하는 25개국의 대사와 농무관 등의 심사위원들은 규훈의 한과에 주저없이 한과 부문 최고의 상인 금상을 수여했다. 그게 가장 내 인생에 뭐 가장 정말 참 획기적인 일이 아니냐. 뭐 어떤 걸 돈을 수천억을 줘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세계 정상들인데 우리가 그거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전통 한과라는 거는 신궁 전통 한과라는 거는 정말 진짜 가슴 뿌듯하고. 품평회의 결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네. 예.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저희 한과가 그 백화점에 들어간 게 난공불락의 요새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9년 만에 규훈에게 함락당했다. 근데요. 재료가 순수 국산을 좀 고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패키지 부분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기존의 우리 한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김 사장님의 한과에 대한 열정이 아마 제가 거래하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참 없는 걸 얻어가지고 막 신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했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게 즐겁다 이렇게 느끼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또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도전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제품으로 또다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야, 나는 그거 해냈다. 난 더군다나 할 수 있어. 했다. 이렇게 그게 갈구했던 만큼 즐거움이 없어요. 그저 당연하다. 성공하기 전엔 절대 고향에 가지 않는다. 경북 영덕에서 19살에 서울로 올라온 규훈이 했던 다짐이었다. 방직공장 직공에서 다시 제약회사 약품 배달원으로 일하며 차츰 고생이란 것을 알아간 규훈. 돈만 많이 벌고 싶었을 뿐 뚜렷한 목표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규훈은 맞선을 보게 되는데 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전 가진 것도 없고요. 저한테 오면 고생만 할 겁니다. 그래도 둘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참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형부가 약과 공장을 하거든요. 참 맛있어요. 드세요. 드셔보세요. 오늘 보기보다 맛있네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다음번엔 더 많이 갖다 드릴게요. 정말 맛있네요. 부인과의 만남이 곧 한가와의 인연이 될 줄 그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근데 가고 보니까 뭐 전혀 그냥 아니다 싶어요. 전혀 못생기고 키도 조그만고 뭐 전혀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이상적이도 아니고 그냥. 근데 한 번 만날 때마다 약과를 한 모씩 가져왔었어요. 또 두 번 만나면 또 약과. 만날 때마다 다방에 차를 마시면 꼭 약과를 한 번. 그때 약과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 약과 먹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 마누라, 그 집사람을 자주 만났죠. 그게 인연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 인연으로 동서가 운영하는 약과 공장에서 단번에 공장장으로 일하게 된 규훈. 그러나 공장 식구들 사이에서 낙하산 규훈은 그야말로 왕따였다. 김준님, 오늘 반죽이 왜 이렇게 달죠? 설탕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작업 들어간 지가 언젠데. 이러다가 이번 설에 어떻게 물건 다 대시려고요? 내 것 안 하죠, 뭐. 뭐, 너는 그래라, 나는 내 마음이다, 이런 식이죠, 뭐. 그렇다고 일로 맞춰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버틸 수도 없는 거니까, 봉급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거기에 있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니까.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매일 직원 집을 찾아다니며 노력했던 규훈. 그러다 보니 평생 입에도 대지 못했던 보신탕까지 먹어야 했는데. 이 보신탕은 배바지가 최고야. 근데 제가 그 보신탕 좋아하는 적 어떻게 하셨어요? 주임님은 우리 공장 최고 기술자신데 공장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뭘요? 공장님 좀 더 드십시오. 혹시 이거 보신탕 못 드시는 거 아닙니까? 못 먹긴요.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좀 드세요, 그러면. 예. 보신탕 시켜놓고 먹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파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무슨, 뭡니까, 들깨 깻잎이나 뭐 이런 거만 계속 주워 먹었죠. 그게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지.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살 테니까 먹으란 말이지. 뭐 그것이 몇 푼 간다고. 나는 이제 돈 아끼는 줄 알고, 그것만 먹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더라. 그렇게 그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서, 그거까지 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장악하게 했죠. 그러자 또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쟁사에 밀려 약과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다. 먹어보니까 저쪽 약과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알겠구만. 김주임,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이러다 공장 문 닫는 거 아니야? 아니,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그쪽은 자기 식구끼리 다 해먹으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쪽에서 기술 배워온 놈이 없대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저씨! 잠깐만요. 이 기름, 이 공장에 배달하는 거 맞죠? 예, 그렇소만. 왜 그러시오? 이봐요. 예. 당신 뭐야? 기름. 기름? 기름 다 가져선 돌아가요. 예. 근데 오늘 처음 보는데 최 씨 어디 갔어요? 감기가 걸려서요. 그래요? 예. 그럼 됐으니까 돌아가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요. 헌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라무통
배달원처럼 해가지고 기름 배달원. 배달원처럼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가가지고 그중 갔다가 몇 분 가고 그래도 그 안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기름장 삼아 들어오고. 그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저걸만 배우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저녁에 6시 반, 7시 퇴근 시간 되면 그거 잠복하다가 아줌마들 퇴근하고 되면은 만나가 얘기도 듣고 그저 뭐 약간 사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듣고 하여튼 집요하게 하여튼 거기 매일 출근해가고 그거 듣고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러나 규훈의 노력은 허사였다. 호랑이 굴에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규훈. 굴 앞에서 호랑이를 매일 기다렸다.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 사람 안 된다는데 자꾸 왜 이래? 한 번만요. 딱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글쎄 안 된다니까. 아, 이 사람 누구 잘린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피곤하시죠? 보신탕 좋아하시죠? 보신탕? 그 기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1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결했잖아요. 그 1월날 딱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기술량이 조금 차이거든요. 거기서 뭐 1월날이 딱 반죽해 만드는 기술을 딱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날에 와가지고 그렇게 만든 제품에다가 더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히트 치잖아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 힐내주세요. 아이고 아이 사람 참. 권 사장님, 다음에 올 때 밀가루 100%만 더 갖다 주세요. 그러지 뭐. 야, 내 자기 공장도 아닌데 말이야. 저렇게 힘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참 드물어. 응? 저 우리 김서방이요? 아주 시장 안에서는 아주 신용통으로 소문났다니까. 저기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꼭 붙잡으라고. 응? 예, 알았습니다. 참 일도 참 잘하는데. 형님, 저 왔습니다. 그래요. 너 왔어? 이야. 동서동생의 출연으로 규훈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동선의 집에 있는 친동생이 군대 갔다 제대를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오더니 그냥 내가 거래처 해놓은 그런 거는 상관도 없이 자기 옛날에 그 몸닮아 있었던 그 부분 하나 때문에 동수고 뭐고 필요 없다. 장사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밀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동생이 군대 갔다 나오니까 밀려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장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졸지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규훈. 자본금 500만 원으로 부인을 합쳐 공장 식구 4명과 함께 어렵사리 자기 공장을 차렸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좀 팔렸어요? 보면 몰라. 땡겨 소리 하나 안 나잖아. 공장만 차리면 물건 사주겠다는 사람들도 아마 큰 업체들이 덤비니까 우리같이 소규모로 하는 데는 거들떠도 안 봐. 다들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이야. 대체 나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생이 많이 했을 거예요. 먼저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그걸 믿어주질 않았고 우리부터도 맨 처음에 경계를 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이제 그 사람이 김 사장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결코 규훈은 앉아서 팔릴 때를 기다리진 않았다. 그런 규훈이 세운 첫 번째 전략, 일단 진열대에 올려놓고 보자. 이거 뭐 이런 거 없고 됐어요. 가져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진열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안 팔리면 돈은 안 받겠습니다. 예? 이제 겨우 3개 팔렸어. 수고만 하면 뭐래. 응? 그냥 굶어 죽기 딱 알맞겠어 그냥. 그래도 어제보다 수금할 돈이 많은데요, 뭐. 아이고 참네. 안 팔린다고 하지만 그럼 팔리면 돈 가져갈 테니까. 그럼 50개 갖다 놨으면은 2개 팔렸으면 그 다음날 2개 값만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다녔죠. 그게 한 1년 동안 한 2년 정도 이상 됐어요. 자, 어서 오세요. 그 다음 돌입한 두 번째 전략. 신궁약과 없어요? 신궁약과요? 예. 저희 집엔 그런 물건 없습니다. 근데 그 물건은 왜 찾습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사다 드렸는데 맛있다고 또 찾으시거든요. 좀 갖다 놓으세요. 그래요? 아까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신궁약과 야 너네 그 약간 몇 박스 좀 갖다 놔봐라 이렇게 하고 어차피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게
신궁약을 찾는다. 그리고 점원들인데 물어보면은 형님 물건 찾는 사람 꽤 돼요. 뭐 이렇게 듣고 그건 그래 당연하지. 그러던 중 우연찮게 기회가 찾아왔다.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83년 가을, 예기치 않은 장마가 덮친 것이다. 습기에 약한 한과의 특성상 대규모 공장에만 몰려있던 주문이 규훈에게도 떨어지게 된 것이다. 발품을 팔고 다닌 효과가 그제서야 나타났다. 뭐 수요에 나가지고 엉망돼 버렸고, 그러니까 물건이 막 품귀 현상이 나는데 그때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그 선전해 놨던 게 신궁을 막 찾는 거예요. 이제 야 너네 약간 만들어놨으면 가져와. 그래 그때 얘기해요. 그때 이제 막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점심에 저녁에 갖다 주고 저녁에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갖다 주고 계속 한 달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몽롱. 그래도 좋은 거예요. 맛에선 일단 자신이 있었던 규훈. 이번엔 새로운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해 들어갔다. 남과 달라야 잘 팔리는 법. 천편일률적인 약과 모양을 새롭게 변형시켜 나갔다. 그때 당시에 진짜 이놈의 약과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약과를 최고 좋은 약과를 만드냐. 길거리만 보면 진짜 약과를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하늘만 쳐다보면 별이 약과를 보이고 뭘로 보이고 약과를 보이고 돌만 차면 약과를 보이는 거. 진짜 약과를 보이는 거. 야, 어떻게 하면 약과를 잘 만들어가지고 재패할 수 있겠느냐. 늘 자나깨나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잠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과 때문에. 규훈의 새로운 시도들은 소비자가 알아봤고 시장에서 표가 났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결코 상인들 간의 신용을 저버리는 일은 없었다. 사장님. 야, 오늘도 정확하구만. 시계야, 시계. 우리 집만 배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잠 못 자서 어쩌? 저 편하자고 하면 사장님도 장사도 못 하시게요. 이렇게 진열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일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은 남보다 뭐 몇 배 투철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이 하나 하면은 자기는 두 개 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 하는 노력하는 그 노력심에 대해서는 뭐 남을 추월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그 자기 본인 자신이 아주 솔선수범해서 보였기 때문에 종업원들한테라든가 이 도매상한테라든가 신임을 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두가 그를 믿어주진 않았다. 새 공장을 지어야 했을 때 덜컥 살던 집까지 팔아 70평의 공장 부지를 마련하긴 했지만 건축비를 마련할 만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은 곤란하거든요. 예.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또 오죽하면 송 사장님한테까지 이러겠습니까? 제가 집까지 팔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돈 꼭 갚아드릴 테니까요. 아니. 일단 믿어주시고. 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뭐 이 정도면 공양 지을 수 있나? 아저씨가 어떻게... 내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 아무리 급해도 말이야 집까지 팔아먹어서 되겠어? 규훈에게 선뜻 2억 원의 큰 돈을 내준 그는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밀가루 거래상이었는데. 그럼요. 그래야지. 응? 노량익돈 떼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응?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져가도 딴 직원들은 잘 내려주지도 안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같이, 자기 형 같이, 자기 일 같이 조금이라도 참 몸을 아끼지 않고 참 거들어주고, 인간은 첫째는 시용이라는,
말과 행동이 거짓이 없다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믿었습니다. 돈보다도 더 귀한 신용과 믿음으로 의정부에 공장을 지은 기훈. 거기서 열심히 일한 기훈은 권 사장과의 약속을 지키고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었다. 이후 규훈은 지금의 경기도 포천에 더 큰 공장을 짓고 이사를 왔다. 한과 공장으로서는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2,000여 평 규모의 공장인 것이다. 성공하기 전에는 고향에 가지 않겠다던 청년이 이제는 설과 추석엔 고향에 가고 싶어도 대목이라 가지 못하는 바쁜 사장이 되기까지 그 힘들었던 시간을 규훈과 함께 견뎌준 것이 있다. 바로 20년 전 들고 다녔던 그의 수금 가방이다. 낡아서 버릴만도 하지만 언제나 책상머리에 걸어두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거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고 하던 이 가방입니다. 이거 20년 전의 가방인데 이걸 보면은 이거 20년 동안 옛날에 그 고생했던 이 숨결이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이제 돈가방 들고 이제 수금하러 다니고 물금하러 다니던 그 어려웠던 고뇌와 순간들이 여기 다 숨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어떤 어려움이 더 닥치더라도 행복한 고민이다. 웃기지 마라.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고생하던 생각이면은 고생할 때 이걸 보면은 지금의 어떤 기술자가 나를 속을 새기든지 뭐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뭐 IMF 어쩌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행복한 고민이다. 행복한 고민이다. 여러분, 한과 자주 드십니까? 한과는 보통 제사 때나 명절 또는 잔치에서나 먹는 음식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한과를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김규훈 사장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양의 먹을거리들이 넘쳐나는 요즘 한과가 예전의 명성을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과를 다시 살려내려는 김규훈 사장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20년) 넘게 한과를 만들어왔지만 온전한 제품을 제대로 먹어본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규훈. 뒤집어지지 않겠고, 응? 응? 이게 아까워요. 이게 아까워. 약간 맛있네. 눈으로 보고 먹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박사가 돼버린 규훈. 그가 그렇게 여느 기술자 못지않게 감별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기술자들 때문이었다. 거기서 내일 모레야 추석 대목인데 소리나 먹고 잘들 안다. 아저씨, 그런 얘기들은요 집에들 가서 하시고요. 빨리 술값이나 내놔요. 제가 또 급하게 나오느라고. 자, 여기 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결혼 폐물이라서 믿을만 할 겁니다. 술을 밤새도록 먹었으니까 하루나 이틀에 제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미칠 지경이죠. 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결품 내지 않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공장 기술단이 속세가 제품 못 해줬다. 이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기술자들이 기술을 가졌다는 이유로 배짱을 튕기고 결근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규훈은 아예 기술자가 없이도 한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지는 한과의 맛을 규격화하는 것. 바가지와 국자로 눈대중과 손짐작으로 하던 배합부터 과학화, 계량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7년을 혼자 외롭게 연구해가며 개발해낸 것이 바로 이 자동화 시스템이다. 혼합하는 과정, 모양을 빚는 과정, 기름에 튀겨지고 식혀지기까지 모든 과정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는 등 제조 공정의 80%를 기계화하는 데 성공했다. 한과업계로서는 최초로 도입한 대형 기계화 시스템이었다. 그동안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소량 생산에 머물던 한과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 많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 또한 규호는 한과 연구실을 마련하고 한과의 전통 기법을 좀 더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과는 손맛이다, 기계가 전통 기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가해오지만 그는 당당히 반박한다.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원가를 떨어뜨려야만이 하지, 약과 하나가 1,000원씩 2,000원씩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00원, 200원, 300원 애들이 에서부터 먹을 수 있게끔 하려 이러면은 기계화 시킬 수 있는, 만드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을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화 시켜서 대량 생산을 해야만이 소비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 소비자, 젊은 층이 먹을 수 있는 식감, 젊은 층 기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야만이 되는 거지, 본래 목적은 벗어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한과 개발에만 온 정신이 팔려있는 규훈. 93년 어느 날 인상적인 장면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쌀이 들어오면 농민들이 걱정이 많겠어요. 만장을 앞세운 채 우리 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쌀 시장 개방은 농민과 민족이 서하는 쌀이 많이 남겠네. 저걸 다 약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대통령직을 걸고 막 농민들이 그냥 막 머리띠를 두르고 군청에서 막 수매 안 해준다고 막 그냥 막 쌀을 불사짐이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야, 쌀을 군청에다 쌓아놓고 불을 사지 뭐. 근데 난 밀가루를 1년에 수천 톤을 쓰는데 쌀을 가지고 쓰면은 저 몇 개 면의 쌀은 내가 수매하겠다 하는 생각을 딱 가져가지고 쌀 약간을 만들려고. 농민들의 한숨인 쌀. 밀가루 약과만 있던 시절, 규호는 쌀 약과를 만들어 그 쌀을 소비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들어가자마자 터져버리네. 아무래도 이건 밀가루하고 달라가지고 그 결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본데요. 어떡한다. 온도가... 그 튀기는 온도를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만 나면은 가끔 일반적으로 일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과자 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튀겨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반죽물을 해가지고 튀겨보기도 하고, 조청 가지고 해서 튀겨보기도 하고, 그 다음 물엿 가지고 해서 튀겨보기도 하고, 설탕하고 세 가지 혼합해서 또 튀겨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규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또다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찾아간 규훈. 어떻게든 쌀의 단점을 극복하고 싶었다. 쌀의 결집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는 그 후 3년간 계속됐다. 이후 규훈의 공장에서 쌀을 보는 일이 늘어났다. 마침내 쌀 약과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로써 규훈은 한 해 5,000톤 이상의 쌀을 한과를 만드는 데 소비하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그것 자체도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신기술 특허까지 얻어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거는 그 김 사장님이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김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다만 그거를 어떤 김 사장님이 제품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렸을 뿐이지, 저희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거나 그런 그 품목은 아니죠. 특허받은 쌀 약과를 개발한 규훈. 자신감이 넘칠 대로 넘쳤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 세계 4대 제과 제빵 전시회 중 하나인 일본의 머바크쇼를 관람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진성제과 대표 강동식입니다. 이렇게 큰 대회에 우리나라 제과 제빵 기술을 이끌어갈 여러분들과 함께 관람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달리 제과 제빵이 아닙니다.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분야는 다르지만 뭔가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참석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과? 한과 만선이 못 들어왔어? 아, 돈이 많은 모양인가 보지 뭐. 아, 시간도 많고. 아니 그런데 한과가 여기 어울리나? 응? 전 뭐 한과 누구 하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다. 비웃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무슨 양과하는 사람 이게 박람회인데 한과하는 사람 지금 왜 왔나 하는 식으로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규훈이 모바크쇼에서 받은 충격에 비하면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대체 규훈이 모바크쇼에서 받은 충격이란 어떤 것이었길래 그랬던 것일까? 보면 안 사면 미칠 정도로 진짜 미치게 정도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드는 게 포장이 잘 돼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엄청나게 지탄을 내 자신의 어떤 자선을 하면서 그래. 열면 또 열고 또 열면 또 열고 겨우 요만한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포장이 그래 잘 돼가 싸고 해놔요. 색다른 포장으로 맛있는 과자를 더욱 맛있게 보이게 만드는 데 성공한 일본 과자들. 규훈은 과자 밀수꾼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일본에 다녀올 때마다 과자를 사 모았다. 옛날에 생각하면 우리도 많이 이거 포장 개선은 많이 됐지만 그 당시에 생각할 땐 참 이런 제품들이 이게 뭐 대단한 과자라고 이거 금지해가지고. 규훈이 그것들을 먹거나 선물로 주지 않고 이따금씩 꺼내보기만 하는 이유. 그것은 그때의 자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규훈은 제품마다 그때의 신선한 충격을 담아냈다. 하나하나 개별 포장을 해서 습기를 차단하고 한과의 풍미를 높이고 소비자의 시선을 붙잡도록 포장도 바꿔나갔다. 이상하게 규훈은 외국만 나갔다 하면 한 가지씩 충격을 받고 온다. 이후 미국 시카고 식품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한창 미국 수출이 호황을 거두어 득이 만만했던 규훈. 그러나 거기서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된다. 전혀 여기서 앉아 있을 때는 외국에 수출되니까 좋다고 하지만 외국에 수출한다는 건 외국인이 먹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 교민들이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외국의 사람들이 그 관심도 없는 상태였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먹는 사람의 취향과 입맛을 잡아 끌지 못하는 한 한과는 세계를 향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 대목이었다. 이후 규훈은 녹차와 인삼, 키토산 등을 넣은 유과를 만들어내는 등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커피와도 잘 어울리는 한과. 그래서 취향별로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한과를 만들고 대중화시키는 것이 규훈에게는 필생의 소원인 것이다. 피자가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호떡을 먹었는데 피자를 바뀌었는데 자꾸 이거 식문화가 바뀌는데 옛날 가가지고 계속 먹어라 이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상투를 꽂고 과자를 만들어야 이거 정상적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유럽 등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는 규훈의 한과. 작년 한 해 25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50만 달러의 수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전통 한과를 세계인의 입맛에 심는 것. 그것이 규훈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한과, 전통 한과를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 새한과자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내가 한과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다른 분들도 수십 년씩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제품력을 키우고 열심히 하면은 새한과자를 충분히 물리치고 우리 전통 한과도 다윗보다도 골리앗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외래문화다, 장사 속이다 말들도 많습니다만 연인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건네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풍습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규훈 사장은 이런 젊은이들의 축제일에 초콜릿 유과를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초콜릿과 전통 한과의 만남은 김규훈 사장의
한과 사랑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조상께 올리던 감사와 사랑의 의미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함께 나누어지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자,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한과 사랑에 여러분도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